토트넘의 신예 그레이 선수가 올 시즌 본인의 적응을 도와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 센터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던 토트넘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로파리그에서도 11경기에 출전해 팀의 우승에 기여하며 19세의 나이로 데뷔 시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5월 27일 스퍼스 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적응 과정에서 도움을 준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데이비스는 우승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데이비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데이비스와 그 가족 모두가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올 시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경기장 안팎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데이비스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한 시즌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고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제가 해낸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데이비스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며 클럽을 위해 해낸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활약을 이어가실 겁니다. 데이비스는 위대한 프로이자 멋진 사람입니다. 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지난 2014년도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해왔으며 현재 선수단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오랜 시간 팀에 몸담고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레이 선수는 유로파리그 우승 메달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 메달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꼭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지난 3월 ESPN과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니나 메디슨 같은 스타 선수들이 챔피언십에서 온 18세 선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제가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모두가 놀랄 만큼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월드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좋은 분 중 한 분입니다. 제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 선수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또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는 항상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로 뛰었던 로돈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제가 리즈에서 뛸 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로돈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저를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손흥민 선수는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과의 대화를 도와주셨고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토트넘에 합류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5살이 되기 전부터 저는 TV를 통해 토트넘 선수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는 제가 존경하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득합니다라고 말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의 티르키예 행이 다시 떠오르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15일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 후 토트넘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올여름 엄청난 제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티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가 손흥민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200만 유로 한화 약 1,089억 원을 약속했다. 이는 어떤 선수라도 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키르키예 스포츠 기자 야으즈 사본추글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제 무리뉴 페네르바체 감독이 손흥민을 만났다. 두 사람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손흥민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열려 있을 것이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적료 문제가 해결되면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인데요.
올여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여름 토트넘은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 회장이 바라는 그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이적료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또한 거취에 대한 입장이 최근 달라졌다. 계속해서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0차전 쿠웨이트전 후 나도 거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적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보는 시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을 향한 이적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가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티르키의 페네르바체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관심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손흥민과 연결된 바 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함께했던 스승 무리뉴 감독 때문인데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수비적인 전술을 토대로 공격에서는 손흥민의 속도와 양발 슈팅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토트넘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7개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향후 행보는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의 피트 오르케 기자는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손흥민의 잔류를 원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새 팀을 맡는 감독은 주장직 선수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의 러브콜에 반응할까요?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게 될까요? 경기 후 클럽 월드컵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스포츠 전문 채널 DAGN과의 인터뷰에서 비티냐는 이 장면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에 대해선 이미 감독, 동료들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다. 보통 덴벨레가 찬다면서 오늘은 내가 차는 차례였지만 나는 공격수가 아니다.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골이 필요한 공격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이강인에게 기회를 넘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득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동료의 배려를 득점으로 완벽히 보답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자신감 있게 오른발로 강하게 찬 볼을 골문 좌측 하단으로 정확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골키퍼 얀 오블락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고 이강인의 슛은 골망을 흔들며 경기의 마지막 골로 기록됐습니다. 골 직후 이강인은 자신에게 페널티킥 기회를 넘긴 비티냐에 감사를 표하며 가리키는 듯한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비티냐는 물론 네베스, 하키미 등 동료들이 이강인 곁으로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개편된 형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득점한 첫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리그, 프랑스컵에서 모두 우승하며 유럽 트래블을 달성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무려 7개월 만에 PSG 소속으로 마침내 골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